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재방문율이 낮아요. 재방문율을 높이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을 용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매출이 높던 매출이 낮던 내가 정말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게 뭐 상권 탓인지 맛 때문인지 홀 매니저가 이쁘고 멋있어서인지 뭐 운이 좋아서인지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이 재방문율이 낮은 이유, 그리고 이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카페나 오는 이유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가장 원초적인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음식점을 가는 이유는 물론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밥을 먹으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를 까고 주말에 본 영화들, 주말에 했던 데이트들을 공유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매장에서 상황이 전부 다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반면에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그 상황과 여러 가지가 기분이 좋으면 그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기억 자체가 좋은 이미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장진홍의 한 카페에 책을 들고 커피를 한잔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의 저의 기억은 뭐 커피도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일반 카페였어요. 근데 음악이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면서 그리고 미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음악이 좋으니까 책도 다 덮고 눈을 감고 이렇게 음악을 따라하면서 제 스스로 릴렉스하고 기분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단순히 커피가 맛있고 카페가 이쁘고 이거 말고 저에게는 다른 이유에서 그 카페가 좋은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어요. 또 하나의 예를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외국에서 철판구이집을 한번 갔었는데 철판구이 하시는 분들이 다들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음악에 맞춰서 철판을 이렇게 따닥따닥 하는 걸 약간 박자 맞추듯이 춤추듯이 하면서 그 칼을 돌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이제 손님들한테 호응도 유도하고 이제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철판구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요리가 그렇게 엄청 대단한 맛을 내거나 특별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퍼포먼스, 화려한 퍼포먼스들이 주인데, 여기는 노래도 같이 부르고 같이 박수도 유도하고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음식 외에 매장에서 유쾌하고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없는 곳에 즐거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기꺼이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갑니다. 운전을 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멀리 간다거나 놀이동산을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음식 외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는데, 우리 매장에 음식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즐겁고 웃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분명히 재방문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음식점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문제를 어떻게 무슨 해결해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 있습니다. 저랑 예전에 같이 계약을 해서 일했던 지방의 한 고깃집이 있었어요. 이 고깃집은 상권도 되게 별로였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10분, 15분 이렇게 최소 와야지 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도 조금 오래돼서 낡았고 고기도 그렇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음식이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매장은 코로나 전에 월 매출이 한 8천에서 9천 정도를 찍었습니다. 이 사장님의 전략은 뭐냐? 내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한테 불편한 게 뭘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상권에, 아파트에서 좀 멀어진 곳에 상권이 있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 사장님도 여자 사장님인데 엄마였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손님들한테 여쭤보고 식사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손잡고 그 앞을 산책을 가고 사탕을 사주고, 그리고 엄마한테 아유 애 본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여기서만큼은 밥을 좀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면서 애랑만 놀아줍니다. 그리고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남자분들 그룹이 오면
같이 앉아서 뭐 얘기도 들어주고 와이프 흉도 같이 봐주고 비타민C 같은 거 챙겨주고 피로회복제 챙겨줍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차를 타고 10분이 아니고 20분 30분 걸려도 이 사장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매장의 예를 더 알려드리면 제가 가끔 가는 홍대에 꽤 유명한 양고기 전문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미식회에도 막 나오고 미슐랭에도 나오고 고기도 맛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가장 여기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를 가면 보통 휴지가 있거나 뭐 수건이 있거나 이제 이래요. 근데 수건이 보통은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건을 개인이 쓰게끔 개 가지고 착착 올려놓고 한 사람이 하나를 쓰고 그 밑에 통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처럼. 그래서 항상 누가 와서 손을 씻더라도 이 뽀송뽀송한 수건에다 손을 씻을 수 있어요. 이거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고객을 신경 쓰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들 수 있고, 아니 음식점에서 무슨 교육을 해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저희 동네에 매출이 거의 바닥을 치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는 메뉴도 계속 만들고 새로운 것들도 시도하곤 했지만 계속 매출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도입을 했던 게 뭐냐, 아파트 상권이고 여기도 역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육아를 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위한 뭐 디저트, 뭐 육아 방법, 커피 내리는 이런 무료 강좌들을 많이 개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카페를 약간 세미 교회처럼 꾸미고 음악도 나오고 해서 그 인근의 교회 분들을 많이 고객으로 유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명 그 CCM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의 일부도 이제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가나 뭐 학원가 같은 데 가면 일반 카페들도 많지만 카페에서 취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노출할 기회를 많이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랑 연결을 해서 카페에 자주 오는 그 상권에 맞춰서 그 상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 혹은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준다면,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맛에 똑같은 가격의 커피와 디저트를 판다고 하면 이 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커피가 맛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서비스를 잘 되고 그 이상의 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나 불편함 해결이나 웃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어려운 외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비자의 구맹주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술집의 술이 맛있고 뛰어나고 오래되고 전통주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개가 사나우면 사람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라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품질의 음식과 차를 제공하더라도 뭔가 우리 매장을 진입하게 어렵게 만드는 이슈가 무엇가 있는지, 그리고 이 장벽을 허물고 더 오게끔 만드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누구나 기꺼이 찾아올 수 있는 매장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